올해 매출을 작년에 5배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올 게 좀 중요합니다. 임원분들 인터뷰할 때 힌트를 좀 주셨는데 2023년 말까지 최소 그리고 이제 실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그냥 뭐 여전히 그냥 계속해서 적자고 뭐 매출이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지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실적은 말씀하셨다시피 여전히 적자인데 매출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뭐 한 분기에 3밀리언 달러가 좀 안 되는 수준인데 이제 전문가들 예상치는 계속 넘어서고 있고요. 가이던스로 준 게 이제 올해 매출을 작년에 5배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 매출은 사실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지금 매출의 90%는 클라우드에 올려놔서 그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이런 수수료 떼는 그 정도의 비즈니스인데 앞으로 나올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를 직접 제조를 해서 그 실물을 판매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하나에 거의 100억짜리입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팔면은 1년 매출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스콜피언이 사기라고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빠지면서 주가가 빠졌지만 네. 이번에 3분기 실적 발표를 할 때 그 미국의 워싱턴주의 시애틀 시에 제조 시설을 식별했다. 앞으로 곧 가동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그날 당일에 주가가 33%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사기라는 누명을 벗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 양자 컴퓨터 판매를 제가 이제 임원분들 인터뷰할 때 힌트를 좀 주셨는데 2023년 말까지 최소 1200억 원 규모의 판매가 나올 거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이제 1년 정도 참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매출이 급증하는 거를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매출 그로스가 엄청나네요. 거의 한 40배 정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그 아이온큐 로드맵에서도 지금 매출은 적지만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갈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말이 사실이다라고 한다면 그 내년에 진짜 어마어마한 성장을 보여줄 것이고 진짜 제2의 테슬라가 부럽지 않은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도 있겠네요. 그때가 되면 이제 시장에 관심도 돌아올 거고 투자금도 많이 몰릴 거기 때문에 정고점 돌파를 한 2023년 말이나 2024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고점이 한 몇 불이었죠? 주가가? 35불 90센트였습니다. 35불 90센트? 네. 근데 1200억 되면 뭐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또 아니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네. 근데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 아이온큐의 경쟁력에 대해서 근데 이제 앞서서도 양자 컴퓨터 시장이 2030년까지 700조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약간 본진적인 걸 저희가 이제 체크를 안 하고 넘어간 것 같아요. 이 양자 컴퓨터가 왜 필요한지 뭐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현대 컴퓨터가 발전의 한계점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무어의 법칙이 더 이상 통용되지 않는 시대가 오고 있고 더 작아지면 이제 양자의 세계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부품이 더 작아지고. 근데 이제 양자 컴퓨터가 필요한 궁극적인 이유는 지금 컴퓨터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엄청난 돈이 되고 인류한테 발전이 되기 때문이죠. 뭐 예를 들어서 기후변화 쪽의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뭐 항공우주 기업들이 사용하는 뭐 비행기를 어떻게 최적화 루트를 시킬 거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지금 테슬라가 골치 썩이고 있는 그 배터리가 굉장히 불안정하잖아요. 그래서 불나면은 불이 꺼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쪽 맞아요. 부분도 이제 현대자동차랑 차세대 리튬이온 배터리 개발을 하고 있고 뭐 이거 외에도 머신러닝 이제 AI가 도약을 하려면 이거를 뒷받침해주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양자 컴퓨터라는 거죠. 그래서 슈퍼파워인데 어떻게 활용될지는 우리가 사용하기 나름이다. 이런 얘기를 사장님이 자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뭐 초당 뭐 지금 현재 기술 같은 경우에는 한 1조 원 연산을 할 수 있는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이를테면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여러 그런 분야에 있어서는 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이거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은 그런 컴퓨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바로 양자 컴퓨터다.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 외에도 제가 까먹고 말씀 안 드린 게 이제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불안정했잖아요. 1년 만에 나왔는데 맞아요. 그게 이제 분자단에서의 리액션을 지금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휴리스틱이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심플리파이 해가지고 하는데 요거를 제대로 시뮬레이션을 하려면 양자 컴퓨터가 필요하고 그게 나오면 이제 제약업계에 엄청난 혁신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저도 이제 듣기로는 사실 그 인공지능 AI 분야가 결합돼서 가장 성장만한 시장이 뭐 자율주행 뭐 등등 로봇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분자구조 연구라든지 임상이라든지 그런 거에 그런 AI 기술이 접목이 되면은 혁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방금 그 부분을 또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네. 그렇다면은 앞서서 말씀하신 그 2023년 말 1,200억 원의 매출액 정도 그 부분 같은 경우에 아직은 가이던스에 따로 제시가 나온 부분은 아니죠. 요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언급을 했었던 부분이라서 네, 저희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근데 한 번에 일회성으로 발생하는 게 아니고 네. 이게 물건을 판매를 하고 AS를 하면서 또 비용을 지불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양자 컴퓨터 생애 주기에 발생하는 총 매출이 1,200억, 최소 1,200억이고 이제 영어로 9자리 매출이 나올 거다라고 했는데 9자리를 이제 최소로 보면 뭐 지금 환율로 보면 1,370억 정도 될 거고 많이 보면은 뭐 조 단위도 갈 수 있다는 거죠. 999999가 나와버리면. 네, 그래서 그렇게 하네요.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가장 낮게 잡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좀 투자자한테는 좋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렇다면은 이 아이온큐 언제 매도를 하실 것인지 이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익절 관점에서, 손절 관점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목표 주가 2030년 100불을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미래가 펼쳐질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여러 자료들을 공부하면서 이제 이길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를 하는 건데 뭐 저는 목표는 100불로 잡았지만 충분히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그 목표 주가가 와도 팔 생각은 사실 없고요. 뭐 지속적으로 뭐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기 때문에 직장 생활 하면서 뭐 최근에 첫 딸이 태어났는데 물려줄 생각도 하고 있고요. 축하드립니다. 물론 지금은 너무 큰 부푼 꿈이지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손절의 시기는 좀 말씀드리기가 쉬울 것 같아요. 이제 핵심 기술진이 아까 말씀드린 김정상 교수님과 크리스 먼로 교수님 이 두 분이 각각 잘하는 분야가 다른데 이 두 개가 합쳐져야 완벽한 양자 컴퓨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 중에 한 분이라도 회사를 이탈하거나 아니면 더 뛰어난 양자 컴퓨터 기업이 나온다면은 매도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때는 매도를 좀 고려할 생각입니다. 그 앞서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그 한 분께서 이 링크드인 유료 결제를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인력 이동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거의 뭐 실시간으로 이제 보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 명확하게 또 판가름이 나겠네요. 그쵸. 사실 힌트가 나오죠. 언제 팔아야 될지. 공부만 하면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모든 주식 같은 경우에는 좋은 점도 있지만 분명히 리스크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쵸. 투자자들이 이 아이온큐에 투자할 때 뭐 주의할 점이라든지 이건 꼭 알아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주변에서 이제 아이온큐 사야 되나요? 언제 사야 되나요? 하면 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일단 그거를 여쭤보시는 것 자체가 준비가 안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단 매크로 경제 환경이 너무 안 좋잖아요. 지금 금리가 뭐 4%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적자 성장주에 투자하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물론 거꾸로 생각하면 저가 매수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제 당장 쓰셔야 될 돈은 절대로 넣으시면 안 되고 본인 성향을 파악을 해서 내가 이 정도 리스크는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그 비중만 투자를 하셔야 되고 이제 매출이 본격적으로 나고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큰 수익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빨리 들어간 거긴 한데 그리고 이제 적자 기업이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공부를 해서 거기서 신뢰가 생기지 않는다면은 밤잠을 편히 잘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반드시 감당 가능한 선에서 공부를 하면서 투자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방금 뭐 불확실한 매크로 환경 말씀해 주셔서 또 제가 질문이 하나 생각나서 여쭤보겠는데 네네. 이게 막 사실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연준에서 강력한 긴축을 단행하는 거 맞고 이에 따라서 약간 신흥국의 금융위기 가능성 이런 것도 점점 커지고 있고 환율은 계속 치솟고 예사롭지가 않은 상황이 맞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 아이온큐처럼 적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래서 큰 리섹션 타격이 오면은 위험할 수도 있는데 혹시 뭐 재무 건전성이라든지 충분한 현금을 확보한 상황인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그 부분을 잘 찝어주셨는데 지금 아이온큐가 굉장히 호황일 때 작년 9월이면 거의 피크였단 말이에요. 그때 딱 스펙 상장을 해가지고 엄청난 돈을 그때 확보를 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돈을 확보를 했는데 그 정도 많이 확보했어요? 네, 지금 남아있는 돈만 해도 거의 600밀리언 달러로 해서 뭐 하나로 쳐보면 7,600억 원 정도가 있기 때문에 흑자 전환을 이제 2025년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추가 파이낸싱, 뭐 대출이나 유상증자 이런 게 없을 거다라고 두 번째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로서는 좀 안심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도 약간 그 경쟁사가 훨씬 더 좋은 걸 만들면 매도할 생각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런 것들을 좀 판단할 수 있는 뭐 힌트나 내지는 지표 이런 게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양자산업은 아무래도 기술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회사들끼리도 뭐 언론에도 자기들 스펙을 잘 공개를 안 해요. 해도 약간 중요한 건 가리고 사람들 보기에 끌리는 뭐 큐비트 숫자 이런 것만 발표를 하기 때문에 네. 사실 일반인 투자자가 누가 더 뛰어나다라는 거를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투자에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유일하게 나온 게 이제 미국의 QEDC라고 하는 중립적인 컨소시엄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러 양자 컴퓨터들을 놓고 비교한 실험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아이온큐가 제일 뛰어나다라는 게 입증이 돼서 저는 그걸 신뢰하고 이제 아이온큐 투자를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료가 나오는지 봐야 되고 나오면 이제 그걸로 좀 판단을 해야겠죠. 저희가 뭐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그럼 QEDC 같은 경우에는 뭐 주기적으로 나온 자료인지 아니면 약간 간헐적으로 이벤트가 있을 때 나온 자료인지 좀 궁금하네요. 그게 아마 일회성으로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좀 네, 자료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는 건 아니라서 그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제 회사가 내는 뉴스를 보면 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뭐 어조가 어떤지 급급하게 내고 있진 않는지 뭐 시간에 쫓겨서 뭐 로드맵을 무리하게 짜진 않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사실 한 1년 정도 보면은 이 기업이 어떤 상태다라는 게 가늠이 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이온큐가 아직까지는 1등 기업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좀 애매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또 대표님의 채널을 직접 방문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또 운영하신 카톡방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으면은 그런 정보들을 또 실시간으로 제공해 주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는데 끝으로 이 투자자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많은 분들이 왜 저 사람은 마이너스 30% 40%인데 나와가지고 저렇게 아이온큐 홍보하고 앉아있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이렇게 나오는 거는 제가 뭐 홍보를 하려고 나오는 건 아니고요. 저는 뭐 여러분들이 사시던 파시던 상관없이 홀딩을 할 건데 제 자신에 대한 투자 일지를 남긴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표가 뭐 물론 너무 크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워렌 버핏이 되는 거고 제가 운영하는 투자 커뮤니티를 이제 뛰어나고 성숙한 투자자 공동체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냥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아니고 이제 아이온큐처럼 김정상 교수님이 굉장히 한국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시거든요. 뭐 성균관대학교에 교육 프로그램도 하시고 뭐 교류를 많이 하시는데 그것처럼 우리도 돈을 많이 벌게 되면은 이제 한국의 뭐 양자계 이런 과학 분야에 뭐 같이 기부도 하고 뭐 재단도 만들고 이러고자 하는 꿈이 좀 있어서 이제 제 기록을 남기는 거죠. 만약에 제가 10년 뒤에 진짜 뭐 100배를 이루어서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그러면 그때 제가 나와서 저는 뭐 진짜 워렌 버핏이 되고 싶어서 꾸준히 했다 라고 하면 이 기록이 남는 거잖아요. 오늘도 저 사람은 마이너스 30% 40%인데도 꾸준히 공부하고 열심히 투자를 했다. 그래서 이런 나중에 후대를 위해서 저랑 같은 꿈을 가지실 수 있도록 이런 기록을 남기는 차원에서 나온 거라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또 한 가지가 생각은 났는데 네. 일단 일반적으로 그런 초보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아이온큐 같은 기술주를 한 몇 % 정도 보유하면 좋을까요? 저는 안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뭐 이거는 정답이 사실 나와 있는 건데 저희 커뮤니티에도 이제 40대 50대 분들이 주류를 이루시는데 주식 처음 하시는데 이제 아이온큐로 시작하셔서 굉장히 마음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좋은 기회일 수도 있는 게 이게 한번 세게 되어보면은 제대로 배우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래서 제가 멘탈 잡아드리는 말씀도 많이 나눠드리고 뭐 이미 손실 중이어도 공부하면서 이겨내는 게 투자의 그릇을 넓힌다라고 생각을 해서 손실을 그냥 손실로만 여기면 성장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 투자의 그릇을 넓히는 기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뭐 투자업계에서는 바이블과 같은 그런 말인데 오늘 말씀해주신 뭐 아이온큐 성장성도 상당히 높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시나리오가 잘 흘러간다라고 한다면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초보이시고 내가 정말 네, 투자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질문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안 하신 게 맞다. 리스크 관리가 더 맞습니다. 중요하니까 그런 네.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새기면서 내가 정말 좀 맹목적으로 무지성으로 투자하지 않은지 이번 기회에 잘 돌아보시고 정말 내가 좀 대표님 이상으로 공부를 해보신 다음에 투자 판단을 내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아이온큐 관련해서 또 이슈가 있거나 또 그렇다 한다면은 대표님 다시 한번 모시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대표님이 여기 왜 그렇게 막 사람들이 얘기한다라고 했는데 저희가 불러서 나오신 거예요, 사실. 대표님 나오신다고 한 게 아니라,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감사합니다. 부분들 좀 잘 이해를 해주시고 다음번에 한번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권중현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